내 자리는 여기야. 한국 급식실에서 들은 이 한마디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11살 우크라이나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깨어 아빠와 이별해야 했던 그 끔찍한 아침부터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까지 한국어 한마디 못했던 밀레나가 어떻게 한국이 내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소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따뜻함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밀레나 보이체프스카입니다. 11살이에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태어나 살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2년 2월 24일,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번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창문이 덜덜 떨렸고 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인형들이 진동에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급히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밀레나야,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 우리 떠나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순간 제 가슴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평화로운 하르키우의 모습이 아니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차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저를 꼭 안으시면서 전쟁이 시작됐어.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영화나 책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공원, 매일 아침 빵을 사러 가던 빵집, 아빠와 함께 산책하던 강변, 모든 것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무언가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엄마는 30분 안에 짐을 싸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서류들과 옷 몇 벌을 가방에 넣기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계속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계셨죠. 저는 제일 아끼는 토끼 인형, 분이와 아빠가 생일 선물로 주신 목걸이,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챙겼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엄마가 중요한 것만 가져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분홍색 벽지에 붙어있는 제 그림들, 책상 위에 놓인 학용품들, 옷장 가득한 옷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언제 다시 이 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아야 했습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아빠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밀레나야, 아빠 말 잘 듣고 엄마랑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고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아빠 목소리를 직접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슬펐어요. 아빠도 우는 것 같았는데 저를 위해 참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곧이야, 우리 밀레나.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말투에서 확신이 없다는 걸 느꼈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모두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렸고 멀리서 폭발음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의 손바닥이 축축했고 엄마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저희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이웃집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안전한 곳으로요 라고 대답하시니 할머니는 우리도 갈 곳이 없어.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느꼈고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곧 다시 집에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더 무서웠고 세상에 어른들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차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우리처럼 급하게 짐을 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또래 아이들까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차가 올 때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역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려고 했어요. 아기가 울면 다른 사람들이 달래주고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게 조금 희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기차 안에서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밀레나야, 엄마 대학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어. 거기로 가자. 한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래.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더라.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풍경을 보면서 언제 다시 이 아름다운 고향을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초록색 평야, 해바라기 밭, 작은 마을들. 이 모든 것이 전쟁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몇 달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폴란드 국경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피난을 나오셨는데 손자가 울 때마다 우크라이나 자장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자장가를 들으면서 저도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해서는 난민 캠프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아이야 힘들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은 강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너도 분명히 잘 해낼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난민 캠프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는 딱딱했고 음식은 맛이 없었고 밤에는 다른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세상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오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괜찮을까?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우리 밀레나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모험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엄마도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분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색연필과 그림판이었는데 그걸 받고 처음으로 조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색연필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렸는데 파란색과 노란색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언젠가는 이 국기를 고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0시간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글자가 다르고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 달랐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인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데 신기해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키가 크고 작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셨고 어떤 아저씨는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친구 김영희 이모가 마중 나와주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와서 엄마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한국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넘게 계속 무서웠는데 이모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우크라이나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마디를 해주시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보자라고 우크라이나어로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도 표지판을 하나도 읽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외계어 같았습니다. 이모가 천천히 배우면 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해. 특히 너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어나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처음 봤어요. 하르키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도 봤는데 물이 정말 넓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구나 생각하니까 신기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과연 이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 이모가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야. 70년 전에 큰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녔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너희 마음을 잘 이해할 거야.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어서 더욱 도와주고 싶어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김치는 너무 매웠고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로 빵과 보르시라는 빨간 비트 수프를 먹었거든요. 이모가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한국 음식은 몸에 좋아. 특히 김치는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해라고 하셨지만 모든 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아빠가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안전하실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도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를 위해 낮에는 괜찮은 척 하시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어 때문에 가장 답답했어요. 목이 마른데 물을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몸짓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모를 계속 따라다녀야 했어요. 간단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도 발음이 어려워서 몇 번을 연습해야 했는데 혀가 꼬이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동네 마트에 갔을 때 계산하는 할머니가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주시며 웃어주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괜찮다는 의미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사탕을 하나씩 주시면서 웰컴, 웰컴이라고 영어로 말해주셨어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번역 앱을 켜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셨고 목적지를 말하니까 직접 플랫폼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어느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버스 타는 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옆에 앉은 학생이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인지 손가락으로 알려줬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학생은 내릴 때까지 계속 저희를 신경 써주면서 내려야 할 정거장이 오면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일으켜 주시고 약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약국에서 연고를 사주시고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계속 숙여서 인사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고 숫자도 20개까지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 중에서는 김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음식인 골룹치 양배추 로라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떡볶이도 매웠지만 달콤해서 좋았고 호떡은 우크라이나의 올라드지 팬케이크와 비슷해서 친숙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도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밀레나야 이제 한국 친구들을 사귈 시간이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우리 밀레나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한국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친절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떨렸어요. 과연 한국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또래 친구들이 저를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모가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줘. 너도 곧 적응할 거야. 특히 한국 아이들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많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보였고 한강 위로 다리들이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밤하늘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구나. 무서워도 해봐야지. 아빠도 우크라이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데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언젠가 아빠에게 한국에서 잘 지냈다고 자랑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드디어 첫 등교 날이 왔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모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에 제가 보였어요. 한 달 반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스럽고 밝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슬프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국 학생이구나 생각하니까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혹시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와 이모가 함께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학교 가는 길에서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학교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웠습니다. 학교 문 앞에서 밀레나야 힘내. 새로운 시작이야.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곳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라고 응원해 주셨지만 다리가 떨려서 걸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이 정말 컸고 복도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두 분 모두 정말 친절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 힘든 상황에서 멀리 와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담임인 김민정 선생님은 밀레나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해뒀어. 모든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다른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금발의 파란 눈인 제가 한국 학교에서는 정말 특이해 보였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고 어떤 아이들은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28명의 아이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했던 교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외국인이다. 머리카락 색깔 봐. 눈이 정말 파래. 예뻐 같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 저를 교실 앞으로 데려가시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밀레나예요.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고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신기함에서 걱정과 동정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말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겨우 말했는데 제 발음이 어색해서 몇몇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제가 정말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제 자리는 창가 쪽 뒤에서 네 번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푸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지연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밝게 웃어주며 안녕, 나는 지연이야. 잘 부탁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옆자리 친구는 친절해 보였거든요. 첫 수업은 국어 시간이었는데 정말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한글이 그림처럼 보였고 선생님 말씀은 외계어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시는 글자들을 보고 따라 써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교과서를 펼쳐보니 모든 게 암호처럼 보였고 다른 아이들은 술술 읽어나가는데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수학을 제일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수학 문제조차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못 풀겠더라고요.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밀려와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자기 노트를 제 책상 쪽으로 밀어주며 지금 어느 페이지를 하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연필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도움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이의 친절함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어디야? 거기 정말 춥지? 전쟁 무서웠어? 가족은 다 안전해?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아?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영어 단어와 몸짓으로 대답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게 보였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언어의 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죠. 그때 한 아이가 우리가 한국어 가르쳐 줄게.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말했어요. 준석이라는 아이였는데 종이에 한글을 써가며 발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몇 번 따라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물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알려줬어요.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아는 영어 단어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워터, 베스룸, 생크, 유 같은 간단한 영어로 저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급식실에서 줄 서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밥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저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급식 음식들도 낯설었어요. 김치, 나물, 국밥,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음식과 달랐습니다. 특히 김치는 너무 매웠고 미역국은 비린내가 나서 먹기 어려웠어요. 결국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금씩 먹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즐겁게 이야기하며 먹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지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와서 같이 먹자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는데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고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줘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어요. 음악 시간에는 한국 동요를 불렀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만 입을 벙긋거리고 있으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멜로디는 예뻐서 따라 부르고 싶었어요. 미술 시간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림은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해바라기를 그리니까 선생님이 정말 예쁘게 그렸네요. 해바라기가 우크라이나의 상징이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칠판에 붙여주셨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축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축구를 좋아했어서 잘할 수 있었어요. 공을 차고 뛰는 것에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박수를 쳐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교할 때 지연이가 내일 또 만나자. 한국어 더 가르쳐 줄게 라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작은 인사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몇몇 아이들도 안녕, 내일 바라고 인사해 줬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이곳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어려웠지만 친구들이 친절해요. 지연이라는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다행이다. 우리 밀레나가 잘 적응할 거야. 한국 아이들이 착하구나 라고 하시며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첫날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지. 조금씩 나아질 거야. 지연이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봐야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서 웃었던 기억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어요. 수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친구, 공부, 숙제 같은 학교 관련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숫자도 20개까지 셀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장으로 된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여전히 점심시간이었어요. 매일 혼자 급식을 받아서 혼자 먹어야 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밥을 받고 반찬을 받고 국을 받고 기계적으로 따라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듯이 웃어주시면서 반찬을 조금 더 주시곤 했는데 그런 작은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가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받고 어디 앉을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돌아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밀레나야, 같이 먹자.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저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지연이가 친구들과 편하게 먹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제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자기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라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테이블에는 준석, 서연, 민준이가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저를 보고 웃으며 안녕이라고 인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가 말한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와닿았는지 몰라요. 내 자리는 여기야.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크라이나를 떠난 후 처음으로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집도 친구들도 아빠도 잃었지만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혼자 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차가운 겨울에 따뜻한 방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자기 반찬을 제 그릇 위에 올려주며 이거 맛있어. 먹어봐라고 했어요. 김치였는데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서연이가 물을 가져다 주며 처음엔 다 매워. 조금씩 먹으면 돼.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야 라고 설명해줬어요. 준석이는 우크라이나는 김치 없지? 거기서는 뭐 먹어? 라고 물어봤고 민준이는 우리가 한국 음식 다 가르쳐줄게. 맛있는 것도 많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지연이가 밀레나야 같이 가자라고 부르면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줬어요. 이건 불고기야. 소고기를 달콤하게 볶은 거야. 이건 잡채고 당면이라는 면으로 만든 거야. 이건 떡볶이야. 떡을 매콤하게 볶은 건데 정말 맛있어 하면서 각각의 맛을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보르시라는 빨간 비트 수프를 먹어요. 그리고 바레니키라는 만두 같은 음식도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모든 친구들이 어떤 맛이야?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나라 만두랑 비슷해?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집에 와서 만들어줘.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이 괜찮아, 물 마셔라고 걱정해주면서 요구르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김치찌개 먹고 울었어라고 위로해줬고 준석이는 조금씩 먹다 보면 익숙해져. 그러면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은 정말 저를 챙겨주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그리울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도 점점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로만 소통했는데 조금씩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학 어려웠어. 체육시간 재미있었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겨울은 얼마나 추워? 거기 음식은 어때? 학교는 어떻게 생겼어? 친구들은 뭐하고 놀아?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제 나라에 대해 알아가려고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연이가 밀레나야, 우크라이나 말로 친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예요. 드루흐라고 가르쳐줬더니 지연이가 드루흐라고 따라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드루흐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 친구들이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프리빗 안녕이라고 인사하거나 갸쿠유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저를 웃게 만들어줬습니다. 발음이 틀려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 나라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급식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김치찌개 맛이 우크라이나에서 먹던 보르시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빨간 국물을 보니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고 아빠와 함께 먹던 보르시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왔어요. 홀로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현실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친구들이 왜 울어? 아파? 어디 다쳤어? 라고 걱정해주면서 휴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괜찮아,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라고 말했더니 지연이가 우리가 있잖아. 이제 여기가 너의 두 번째 고향이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어린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를 해주는지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갈 때 친구들이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줬습니다. 내일도 같이 먹자, 점심 맛있었지, 우크라이나 음식 이야기 더 해줘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로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 때문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는데 밀레나 한국 온 지 1년 축하해라는 현수막까지 만들어줬더라고요. 교실 뒤쪽 벽에 걸린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이름을 한글로 예쁘게 써놓았고 우크라이나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그려놓았어요. 케이크 위에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나라가 제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밀레나야, 너 때문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다른 나라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너랑 친구가 되면서 우리도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친구들이 저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수업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선생님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한국 친구들보다 잘하게 되어서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밀레나가 설명하면 더 잘 이해돼. 밀레나는 수학 천재야 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처음에는 도움만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도 이 교실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요. 어른께 인사하는 법,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예의, 친구들과 지내는 방법까지 모든 게 우크라이나와 달랐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질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사계절도 경험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이 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가면서 한국의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온 안젤라라는 친구가 우리 반에 왔는데 1년 전 저처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먹자. 내 자리는 여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1년 전 지연이가 저에게 해준 그 말을요. 안젤라가 고마워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안젤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정말 하나라는 걸 느꼈어요. 국경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와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도 저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빠가 밀레나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기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딸을 잘 돌봐주는구나. 아빠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라고 하세요. 전쟁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도 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은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 가르쳐준 아리랑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면서 이 나라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가 지금의 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도 배웠어요. 설날, 추석 같은 명절 문화, 한복, 전통 음식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해서 친근했어요.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를 할 때 저는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몇몇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고향으로 가야죠. 하지만 그때가 와도 한국을 잊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 여기서 배운 사랑, 여기서 느낀 따뜻함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진짜 친구들,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을요.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한국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급식실에서 내 자리는 여기야라고 말해준 지연이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축복의 땅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